안녕하세요. 7년차 보험 전문가 보험가이드 주영록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전환 여부와 실손보험의 변천 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실손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처음 가입 당시보다 보험료가 높아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실손을 굳이 현재 상품으로 바꿔야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부에서는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꼭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실손보험 전환이 나에게 필요한 선택인지, 그리고 현재 가입 중인 실손보험의 보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 먼저 살펴볼 내용은 실손보험의 변천 과정입니다. 먼저 2009년 9월 이전을 보면 당시에는 실손보험이 표준화되기 이전이라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모두 달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상 한도 역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등 회사마다 차이가 있었죠. 특히 통원치료의 경우 보험사별 세부 기준은 달랐지만 대부분 5천 원 공제 후 한도 내 전액 보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소액건 청구에도 상당히 유리한 구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기에는 한의원 입원 치료는 보장했지만 통원은 보장하지 않았고, 또 치과나 항문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되었던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손보험 표준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보장 구조가 동일하도록 기준이 통일되었습니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은 최대 5천만 원 한도, 통원은 약제비를 포함해 회당 30만 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입원은 10% 공제, 통원은 병원 규모에 따라 만원에서 2만원을 공제 후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분들께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15년 만기 재가입 제도가 도입된 건데요. 가입 시점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즉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가입 후 1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현재의 상품을 유지할 수 없고 그 당시 판매되는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착한 실손이라고도 불리는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 2017년 4월부터는 비급여 특약이 따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급여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면서 3대 비급여,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치료의 경우에는 따로 특약으로 분리되며 30%를 공제하고 지급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공제 금액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폭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다소 커진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2021년 7월 이후에 새롭게 출시된 실손보험으로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급여와 비급여, 보장의 분리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급여 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는 진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어 각각 보장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자기부담금 차등 적용입니다. 기존에는 급여, 비급여, 합산 공제금액과 병원급에 따른 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었지만 현재는 급여 항목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비급여 항목은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체감되는 자기부담금이 확 높아진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조정 제도입니다. 비급여 진료나 치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고, 반대로 거의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 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급여 의료비 발생이 적은 분들에게는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전 세대 상품보다 자기부담금의 증액과 더불어 할증 제도가 도입되며 비용 자체가 과거 실비에 비해서 낮아 정리하자면 4세대 실손보험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자기부담금이 커지고 의료 이용 패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실손보험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손보험 전환 과연 해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 문제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 즉 납입 여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실손보험이라 하더라도 유지 자체가 부담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환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전환하게 되면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히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자기부담금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절감된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감된 금액을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하거나 혹은 필요할 때 늘어난 자기부담금을 보완하는 데 쓰실 수도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보험료 절감과 보장 구조 사이에서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손보험 전환 여부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전환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픈 채팅으로 상담 신청하시려면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